그래서 우리가 V 라인을 만들려면 실이 위로 올라가야 정말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가 흐트러진다거나 잘못하게 설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얼굴이 안면 거상술을 내가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럴 거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겨버리면 정말 메스가 잘 안 들어갈 수 있고요. 출혈의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리프팅을 하면요, 이 실 개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잘 당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 피부 방향을 바로 벡터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벡터가 중요한데요, 고정점이 잘못 잡히면 아무래도 우리가 마치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려놨다가도 금방 돌아온다거나 효과가 금방 빠지게 됩니다. 실리프팅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안면 거상을 못한다라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녹능실도 일시적으로는 염증의 반응을 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섬유화라고 합니다. 피부가 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실리프팅이 반복하면 할수록 피부층에 단단한 유착층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칼이 안 들어가는 방해물로 오히려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광대가 커졌어요, 또는 눈꼬리가 이상하게 올라갔어요, 이런 말씀도 듣긴 하시거든요. 우리가 실을 무조건 강하게 잡아당기게 되면 실을 관자놀이를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관자놀이로 이 팔자 라인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 라인 따라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이 처음에는 시술하게 되면 삐져나오거든요. 삐져나와 있는 손잡이 모양이 이렇게 있어야, 손잡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의사가 실제로 당깁니다. 당기는 포인트인데요, 당기는 포인트인데 여기를 너무 힘을 많이 줘서 과하게 당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눈꼬리가 같이 딸려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이 위가 아니라 이게 바깥쪽으로 점차 넓어져 보이면서 어떻게 된다? 좀 얼굴이 이렇게 젖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실도요, 자, 두 가닥 넣으면 좋을까요? 엄청 많이 8가닥 넣으면 좋을까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좀 많이 넣으면 많이 당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는 실을 2가닥밖에 안 넣었는데 하나도 안 당겨졌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또는 반대로 8가닥을 넣어뒀더니 목만 너무 심하게 들고 효과는 글쎄요,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향을 우리가 잘 설계를 해야 정말 진정한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 플러스 또 한 가지 포인트보다 고정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보다 이 턱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V 라인을 만들려면 실이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야 정말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가 흐트러진다거나 잘못하게 설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얼굴이 빵빵하게 되는 그러한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 개수는 그냥 재료의 양일 뿐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설계하냐, 의사가 그 디자인을 한 것을 바탕으로 시술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요, 녹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왜 유착이 생기고 또 나중에 수술이 어렵다는 말이 왜 나올까요? PLLA라는 성분을 가진 실을 가지고 우리가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몇 개월이면 녹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을 넣게 되면 얼굴에 일단은 콜라겐 재생도 유도를 해요. 하지만 조직에 접착 반응이 생겨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하면, 자, 실은요, 이 피부층에 넣지 않고요, 보통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 피하 지방층에 실이 딱 걸리게 됩니다. 피하 지방과 진피의 주변과 피하 지방의 아래쪽 위 이 층이 결국에는 실이 들어가는 핵심 층이 되는데요, 실 조직이 들어가서 접착 반응이 너무 심해지면 들러붙어 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되면 섬유화가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실이 녹긴 녹았는데요, 이러한 층에 자극을 주면서 이 조직들이 서로 엉켜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유착 반응이 생기고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착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0개월이 지나면요, 실 직후, 삽입 직후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한 6개월 정도 되면요 섬유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 18개월쯤 차이 됐을 때는 고정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페이스 리프트라고 하죠. 안면 거상술을 내가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럴 거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착 부위가 한번 생겨버리면 정말 메스가 잘 안 들어갈 수 있고요. 출혈의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리프팅이 흔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딤플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하나요? 보조개라고 하죠. 이게 왜 생기냐면요. 제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선의 방향으로 이 관자놀이 통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실이 들어가게 돼요. 일시적으로 실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어요. 여기를 살살 당긴단 말이에요. 눌러서 이렇게 당기게 되는데, 당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기존에 있던 피부끼리 좀 접힐 수 있어요. 피부가 원래 모르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압력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일그러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겨나는 게 딤플이에요. 딤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제 경험상 어디 많이 생기냐? 입가 주변 여기가 진짜 많이 생겨요. 왜냐면 실이 걸리고 당겨지는 부위거든요. 대부분의 딤플은 일시적이에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기 때문에 피부가 실에 적응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고정 위치가 피부층 깊은 곳에 있거나 수개월처럼 지속되거나 흉터처럼 남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이때 딤플은 단순한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 깊이 당김력까지 제대로 가야 딤플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실리프팅 이후에는 정말 세게 세수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경락급으로 마사지를 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실의 이동 때문입니다. 기껏 열심히 넣었는데 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실리프팅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실은 피부 속에 걸려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 하나가 사실 이 피부를 당기는 하중이 하나하나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즘은 16가닥에서 10가닥 이하로도 되게 적게 넣고 빨리 효과를 보려고 하거든요. 텐트 줄을 열심히 간간히 고정을 해놨는데 누가 옆에서 확 잡아당기게 되면 이렇게 못 박은 땀에서 이렇게 튕겨져 줄이 삐져나오거나 틀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 피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의 이 고정점을 약하게 만들고요, 실이 미끄러지거나 위치가 어긋나게 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당김도 약해지고요, 울퉁불퉁의 효과가 나거나 좌우 비대칭까지 생겨요. 정말 별로죠. 이런 것까지 올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 주간은 이러한 강력한 마사지, 이런 격한 운동,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실리프팅 이거 한 번 하면 대체 얼마나 가요? 이거 정말 질문들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답은 뭐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평균적으로 보자면 효과는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물어보죠. 반복하면 이 효과가 평생 갑니까? 물으시는데, 여기서 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합니다. 우리가요 실리프팅을 반복하게 되면요 피부가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아서 콜라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피부 결과 탄력은 개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리프팅은요 계속할수록 좋아지는 시술이 아닙니다. 목적과 주기적으로 정해서 전략적으로 해야 효과적인 시술이고요. 언제 추천드리냐? 1번, 제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결혼 준비를 하실 때 예비 신랑 신부님들도 계시고 가족의 혼주분들도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혼 준비용 또는 중요한 촬영, 연예인분들이나 인플루언서분들 중요한 촬영이 있을 때는 리프팅을 할 수 있습니다.